자, 안녕하세요. 자, 수강용 파일을 인쇄하셨죠? 그리고 수업을 하기 전에는 수강용 파일하고 이 계산기 있죠? 계산기를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산할 일이 있으면 이 계산기를 사용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겁니다. 쿨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쿨롱의 법칙. 쿨롱의 법칙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찰스 쿨롱이라는 사람이 알아낸 법칙인데, 쿨롱이 1736년에서 1806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하들 사이에는 한마디로 당기는 힘도 있고 밀어내는 힘도 있다. 그러면 프랭클이 알아냈고, 그 크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법칙이야. 그것은 전기를 많이 띄고 있을수록 큰 힘이 작용되고, 거리가 많이 떨어질수록 작은 힘이 작용된다.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쿨롱의 법칙은 그걸 실험적으로 알아내는 법칙이야. 이론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비틀림 저울이라는 게 있어요. 비틀림 저울을 이용해서 전기력에 관한 실험을 했어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에 대한 실험이죠. 550쪽에 그림 20이다시 보면 돼. 비틀림 저울이라는 것은 실 끝에다가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매달았어요. 그래갖고 두 개를 갖다가 가까이 접근시키면 밀어내거나 잡아당기겠죠. 그럼 밀어내는 힘을 측정했을까요? 잡아당기는 힘을 측정했을까요? 잡아당겨갖고 서로 부딪히면 안 되니까 같은 종류를 띠고 있는 밀어내는 걸 실험을 하면 좋겠죠. 자, 그거는 밀어내면은 그 실이 어떻게 꼬이겠죠. 이렇게 실이 뒤틀린다고 그래, 꼬인다고 그래. 그래서 몇 도가 꼬이냐, 얼만큼 꼬이냐에 따라서 큰 힘이 작용되냐, 작은 힘이 작용되냐를 알아내는 거야. 꼬임 정도로. 비틀림 각이야. 비틀림 각의 정도에 따라서 그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했어요. 쿨롱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두 개의 전하 Q가 있다. 자, 전하는 기호로 Q라고 쓰는데 대문자 Q나 소문자 Q로 씁니다. 비교적 전기를 많이 띄고 있는 것은 대문자 Q로 쓰고, 조금 띄고 있는 건 소문자 Q로 써. 아니면은 많이 띄고 있는 것은 Q1, 조금 띄고 있는 건 Q2 이렇게 써도 돼. 두 개의 전하를 나타낼 때는 하나는 Q1, 하나는 Q2, 혹은 하나는 큰 Q, 하나는 작은 Q로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냥 큰 Q, 작은 Q로 보통 더 잘라내서 봅시다. 큰 Q와 작은 Q가 알만큼 거리 떨어져 있을 때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자, Q와 Q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첫째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나가 1쿨롱, 1쿨롱 있으면 1, 2는 1, 1배, 2쿨롱, 2쿨롱이면 2는 4니까 1, 1보다도 4배. 예? 야가 2, 1이면은 2는 2. 두 개 다, 하나가 2배가 커지면 둘이 다 2배 커져요.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멀어질수록 작은 힘이 작용하는데, 2배 멀어지면 4배 힘이 작아지고, 3배 멀어지면 9배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쓰면은, 봐봐. 힘은 힘인데, 전기력이라고 쓸까? 전기력. 전기력은 QQ에 비례한다.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비례관계를 이퀄로 쓰려면 비례 상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 비례 상수를
고등학교 때는 K라고 씁니다. K. 그럼 K, QQ, R 제곱. 자, 비례상수를 K라고 쓰는데, K. 정기력 상수, 정키력 상수, K. K. 혹은 콜롬 상수라고 써, K라고 썼다고 해도 생각해도 돼. 정기력을 때 기니까 기력 상수라고 해도 돼. 그런데 이것은 주로 고등학생들이 쓰는, 비전문가들이 쓰는 방법이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씁니다. 대학교 때는 주로 K가 얼마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라고 읽어요. 4파이 입실론. 요 이자 이렇게 여기 인쇄체처럼 써가지고 작은 글씨로 써요. 그러면 봐봐. 이게 대문자 이자죠. 인쇄체로 쓰면 이렇게 쓰잖아. 이. 근데 이자를 작게 써. 작게. 이렇게. 소문자처럼. 이것은 이가 아니고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고 우리말로 읽으면 입실론이라고 있습니다. 입실론. 자, 입실론 여기 제로니까 제로. 입실론 제로. 한번 읽어봅시다.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이것을 우리가 K라고 쓴다. 그 값은 8.9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스퀘어 퍼 콜롬 스퀘어예요. 약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스퀘어 퍼 콜롬 스퀘어. 이렇게 고등학교 책에 주로 잘 나와요. 약은 9인데 9 곱하기 10의 9승인데 시험 볼 때는 8.99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하면 돼요. 또 콜롬 상수라고 그래. 그래서 주로 대학교 책에는 K라고 안 써졌고 4파 입시는 제로분의 QQ 오버 R 스퀘어 이렇게 뜨게 되겠어요. 이게 뭐야? 야나 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쿨롱의 법칙. 그리고 정기력 함수는 암기해 놓는 게 좋아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는 알려줍니다. 그런데 중요해요. 우리가 각종 국가고시, 자격시험 등에서 시험 보면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K값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하라고?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계산기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자기 계산기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 계산기로 자꾸 이렇게 계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계산기는 자동차 같기 때문에 남의 걸 빌려서 타면 안 됩니다. 물론 빌려 탈 수도 있죠. 급할 때는. 그러나 남의 차를 갖다가 빌렸을 때는 운전하는 것을 연습을 해갖고 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갈 때 남의 거 빌려가지고 연습해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기 걸로 연습을 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암기해 놓는 게 좋아요. 암기해 놓습니다. 그래야 써먹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첫 번째로 나왔네요. 예제 22-1 그러면 뭐야? 22장에 예제 22-1이고 551쪽에 있다는 뜻이고 기본 필수는 필수로 해야 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심화 선택이라는 거 있어요. 그것은 안 해도 돼. 하면 더 좋고 선택이야. 그 말 그대로. 필수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홈워크라고 써진 문제는 이 문제를 수업 시간에 풀고 나중에 숙제로서 자기 혼자 풀어야 됩니다. 홈워크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숙제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출력해 가지고 자기가 또 계산해야 돼요. 계산해 가지고 그것을 따로 제출해야 됩니다. 자, 홈워크라고 써진 것은 한 챕터 끝날 때마다 최소 2개, 2개에서 심지어 6개 정도까지 있을 수 있어요. 이 홈워크 그것은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돼요. 언제 제출합니까?
제출하세요 하면 해야 돼요. 제출하세요. 그것은 아마 그 기말 중간고사 보기 전에 한번 제출하고 기말고사 한번 오고 제출하고 이게 2번 정도 제출할 거예요. 그것을 항상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그러면 어디서 나옵니까? 홈워크라고 나오는 문제 있죠. 요거에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뭐 숫자를 바꾼다든가 그 홈워크로 약간 응용이라고도 많이 응용 안 해요. 에? 이 응용 문제가 바로 뭐야? 시험이 되겠어요. 시험 뭐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 기본 필수 문제인 기본 필수 문제를 갖다가 응용입니다. 자, 기본 필수 문제 첫 번째 한번 풀어봅시다. 바닥 상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수소원자. 수소원자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낮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죠. 가장 낮은 상태인 것은 바닥 상태. K 상태라고 그래. K 상태. 만약에 에너지가 더 높은 건 KLM, NO 이런 식으로 나가죠. K쉘에 있을 때, L쉘에 있을 때, M쉘에 있을 때, N쉘에 있을 때, O쉘에 있을 때의 상태야. 이게 K 상태에 있을 때의 수소원자에 대해서 수소원자는 가운데 플러스 양성자가 하나 있고 그 둘레에 전자가 하나 이렇게 있죠. 이 K궤도에 있다면 이런 바닥 상태의 수소원자 내에서 전자하고 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전기력 작용하겠죠. 그러면 전기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또 전자는 질량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양성자도 질량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전자와 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인가를 계산하고 비교하라. 즉 중력이 큰지 전기력이 큰지 한번 계산해봐라.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성자와 수소원자의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와 양성자 사이의 거리를 A0라고 그래요. 약속이에요. 0.529 옹수트롱. 옹수트롱이 뭐냐? 옹수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옹수트롱이라고 해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옹수트롱이라고 그래요. 그럼 편하잖아. 0.5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그렇게 하지 말고 0.529 옹수트롱 그럼 편하잖아요. 그럼 0.529 옹수트롱, 0.529 옹수트롱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으로 A0 그렇게 나와. 이것은 자연과학에 관한 모든 책의 그 뒷면에 보면 상수가 쭉 나오거든요. 그럼 A0 딱 보면은 뭐야? 0.529 옹스트롱. 모든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물리책이 아니더라도. 그, 보호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상수가 보호 반지름은 A0라고 하고 0.529 옹스트롱이다. 자, K는 8.9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G는 만유인력 상수야.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미터 스퀘어 퍼 킬로그램 스퀘어. E는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콜롬을 갖다 E라고 알려줬네. 그러면 전기력의 크기는 얼마냐? 전기력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제곱분의 QQ인데 Q는 플러스 2이고 Q는 전자가 띄고 있는 전화가 마이너스 2야. 지금 크기만 계산하니까 뭐야? 2 스퀘어 그렇게 해놨네. 그러면은 자 밑으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얼마냐면 8.99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뭐야? 뉴턴 미터 스퀘어
퍼 쿨롱 스퀘어는 단위는 안 써요. 왜 안 씁니까? 국제 공인 단위로 쓸 때는 단위를 안 써도 돼요. 교수님, 저는 국제 공인 단위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잠깐만. 물리학뿐만 아니라 공학뿐만 아니라 모든 계산을 할 때는 국제 공인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게 편해요. 그러면 국제 공인 단위로 계산하면 답이 국제 공인 단위로 나옵니다. 국제 공인 단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국제 공인 단위가 아닌 단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겠죠. 국제 공인 단위를 다 쓰면은 단위를 일일이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답이 국제 공인 단위가 나오니까. 교수님, 국제 공인 단위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호가 하나짜리가 국제 공인 단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뉴턴, 국제 공인 단위죠. 뉴턴 단위가 하나잖아. 기호가 하나. 미터, 국제 공인 단위예요. 킬로미터, 밀리미터, 센티미터는 국제 공인 단위 아니에요. 그런 건 전부 다 미터로 바꿔야 돼요. 뉴턴, 국제 공인 단위. 다인 이런 것은 뉴턴은 바꿔야 돼요. 쿨롱, 국제 공인 단위죠. 마이크로 쿨롱, 미리 쿨롱, 나노 쿨롱, 이거 안 돼요. 전부 다 그런 것은 쿨롱으로 바꿔서 계산한다. 그리고 국제 공인 단위일 때는 단위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곱하기는 안 쓰고, 2는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콜롱, 기억 하나짜리죠. 안 썼어요. R제곱, R은 뭐야? 0.529 옹스트롱 미터에 그것을 제곱. 미터 안 써도 되죠. 국제 공인 단위니까. 그러면 힘이니까 뭐야? 힘의 단위는 뉴턴이 나온다 그 말이야. 안 써도 저절로 다 써도 전부 다 국제 공인 단위로 쓰면 국제 공인 단위가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계산할 때는 국제 공인 단위로 써야 되고 국제 공인 단위가 아닐 때는 일일이 써줘야 됩니다. 단위로. 그래갖고 서로 약분하고 해갖고 겨우 뉴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1학기 때 저하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데 이게 8.99 유효숫자가 3자리, 1.60 유효숫자가 3자리, 0.529 유효숫자가 3자리야. 유효숫자가 가장 작은 값에 맞춘다. 작은 값이란 것은 3자리에 맞추는 거야. 답이 나오면 3자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띠띠띠 눌러가지고 8.22 숫자 3자만 써야 돼요. 더 쓰면 안 돼요. 더 쓰면 빵점입니다. 덜 쓰면 어쩔 수 없지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뉴턴. 조심할 점, 반드시 단위를 써야 된다. 시험 볼 때 단위를 안 쓰면 3분의 1 감점입니다. 그 다음에 유효숫자를 맞춰야 한다. 3자리로. 만약에 유효숫자 안 맞추면 3분의 1 감점입니다. 시험 볼 때는 1. 관계 공식을 썼는가 안 썼는가. 계산 과정, 계산 결과, 단위. 자, 관계식, 계산 과정, 계산 결과, 단위. 이 4가지를 잘 했는가 안 했는가를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채점합니다. 나중에 점수가 조금 나오면 올려줄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채점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4가지를 따져서. 자, 전기력은 그렇게 계산했고, 중력은 그러면 얼마나 클까? 중력은 중력상수 G에다가 R제곱 분의 MP 양성자의 질량에다가 전자의 질량을 곱하면 돼. 그래서 넣으면 그렇습니다. 자, 치고 G 중력상수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미터 스퀘어 퍼 킬로그램 스퀘어. 그다음에 양성자의 질량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단 킬로그램은 기호가 두 자짜리가 국제 공인단위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호가 하나짜리가 공인단위지만 킬로그램만큼은 킬로그램이 공인단위다. 전자의 질량 알려줍니다.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그 다음에 거리는 0.529 옹수투롱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의 제곱. 그만큼 뉴턴이다. 뉴턴. 그러니까 계산하면 이게 3.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7승 킬로그램 뉴턴이다. 뭐 언뜻 보면 그래. 언뜻 보면 전기력은 10의 마이너스 8승이 나오고 중력은 10의 마이너스 41승이 나오니까 전기력에 비해서 중력이 무지무지하게 작은 거야. 봐봐. 중력분의 전기력. 중력은 3.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7승. 마이너스 47승이고, 전기력은 8.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뉴턴이니까, 대충 따져도 이 값은 2.27 곱하기 10의 39승. 어마어마하게 큰 수예요. 39승 배. 이만큼 배. 약 10의 40승 배야. 자, 2.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여기 10, 20, 30. 1, 2, 3, 4, 5, 6, 7, 8, 9, 배. 이만큼 배라는 소리야. 뜨기도 힘들어. 10의 39승배가. 277000000000000 배만큼 크다. 그 말은 뭘까? 중력에 비해서 전기력은 무지무지하게 크다는 뜻이야. 내가 따로 비교해서 계산을 본다면, 만약에 전기력이 지구만 하다고 봅시다. 지구만 해요. 그럼 중력은 얼마나 클까? 모래 하나만도 못해요. 모래는 그냥 먼지 하나도 안 돼. 먼지. 그러니까 중력이 생각할 때, 전기력이 생각할 때 중력은 가짜너지. 모래 하나라면은 인정해주려고 하는데, 전기력이 지구만 하다면 중력은 먼지 하나도 못하니까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물체가 전기력도 작용하고 중력하고 작용된다면, 중력 그 둘 사이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물어보면 그래요. 전기력과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작용하지만 중력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양성자와 전사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 그럼 중력이 생각할 때 그래요. 왜 저는 얘기 안 해줍니까? 저도 작용되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가짜는 자식. 너는 작아도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도 없어. 웬만치 1억분의 1배라도 큰다든가, 1억분의 1에 1억분의 1배라도 커야 시켜주지. 1억분의 1의 1억분의 1의 1억분의 1의 1억분의 1배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작용한다고 하냐고. 전기력은 무지무지하게 크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력과 전기력이 작용할 때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는 전기장 볼까요? 장.
전기장. 뭐뭐장이라는 말을 써요. 장. 한자로는 뭐뭐장. 요거는 필드라고 그래. 들판이죠. 장. 흔히 쓸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씀은 전기장, 자기장, 또 뭐야? 중력장, 이렇게 장이라는 말을 써요. 물론 다른 말도 있지만 주로 힘 끝에다가 장이라는 말을 써요. 전기력 대신에 전기장, 자기력 대신에 자기장, 중력 대신에 중력장. 주로 뭐야? 장은 힘 끝에다 써. 그러나 힘이 아니더라도 온도장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장이 뭡니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첫 번째 뜻은 어떤 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간이야. 그러면 전기장은 뭐야? 전기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한다. 자기장은 자기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한다. 중력장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간을 중력장이라고 한다. 만약에 여기에 자석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이 자석이라고 합시다. 이쪽이 S이고 이쪽이 N극이야. 그러면 자석 둘레의 공간, 이런 데는 자기력이 작용하겠죠. 이런 공간을 자기장이다 그래. 자기장. 만약에 어떤 전하가 있다고 그래. 그러면 전하 주위에 다른 전하가 온다면, 이 공간에 온다면 힘이 작용되겠죠. 그래서 이 공간을 전기장 공간이다 그래요. 전기장 혹은 전기장 공간. 자기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간은 자기장 혹은 자기장 공간.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간 영역은 중력장 혹은 중력장 공간이라고 한다. 첫 번째 뜻이야. 두 번째 뜻은 중요한 뜻입니다. 물론 첫 번째 뜻은 중요하죠. 어떤 힘의 단가라고 생각하면 돼. 단가? 나 시험 말해서 단가. 예를 들어서 단가를 얼마로 정할까? 그러면 그래. 종이 같은 것은 장당 얼마 혹은 권당 얼마 그러면 좋겠죠. 철사를 팔 때는 1m당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하면 좋겠죠. 책은 한 권당 얼마, 로또도 한 권당 얼마. 그러면은 전기력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 1쿨롱당 몇 뉴턴 작용하냐? 그럼 좋겠죠. 그러면 2쿨롱일 때는 그것의 2배, 3쿨롱일 때는 그것의 3배. 그래서 1쿨롱인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전기장이다 그래요. 그러면 2쿨롱이 받고 있는 전기력은 얼마입니까? 전기장이 2배. 자기장은 전기력을 따지는 단위는 쿨롱이고 웨버라고 그래. 1웨버인 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자기장. 전하, 전기를 띠고 있는 어떤 것은 전하고, 자기를 띠고 있는 어떤 것 그러면 자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전하, 자하. 전하하고 자하하고 누가 더 높겠어요? 전하가 더 높겠죠. 왜? 왜 높어요? 전하인데 신하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말이고, 하여튼 전하, 전기를 띠고 있는 건 전하. 기호는 2입니다. 그 단위는 뉴턴 퍼 쿨롱. 예를 들어서 2가 10 뉴턴 퍼 쿨롱이다 건다고 그래. 그러면 뭐야? 이게 당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1쿨롱당 10뉴턴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분모 분자의 2씩 곱하면 얼마 돼? 20뉴턴 퍼 2쿨롱이죠. 2쿨롱당 20뉴턴 그러잖아. 1쿨롱당 작용하는 전기력을 전기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기장 2는 정이야. 쿨롱당 전하량, 전기력. 그러면 뭐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 1쿨롱에 작용한 전기력, 2쿨롱에 작용한 전기력 Q2.
3콜롱이 작용하는 전기력은 Q3 곱하니까 R제곱분의 Q는 Q콜롱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야. 근데 1콜롱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Q1 그러면 되겠죠. 나중에는 안 쓰고 말로만 Q1 그러세요. 알았죠? 그리고 전기력은 어떻게 쓰면 좋아하냐? Q2 그러면 되겠죠. 그러잖아요. 1쿨롱인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1, 2 쿨롱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전기장의 2배, 3쿨롱인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3, 2 Q쿨롱인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Q2 그러면 되잖아. 굉장히 전기장이 편리한 개념이구나. 자기력은 F지만 자기장은 H라고 씁니다. 단위 자당 작용하는 자기력. 그러면 자기력은 어떻게 쓰면 좋아? MH예요. 이것도 1웨버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1H, 2웨버에 작용하는 적은 2H, 3웨버에 작용하는 적은 3H, M웨버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MH.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1웨버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자기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기호는 뭐야? H입니다. 그 다음에 중력은 1kg에 작용하는 중력을 중력장이라고 그래요. 기호는 G라고 씁니다. 그러면 G라는 건 뭐예요? G는 예를 들어서 G는 중력가속도라고 하죠. 9.80 뉴턴 퍼 킬로그램이야. 1kg당 9.86 뉴턴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뉴턴 퍼 킬로그램이나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나 똑같은 말입니다. 뉴턴 퍼 킬로그램이나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는 똑같아.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고도 하지만 중력 가속도라고 하죠. 어려운 말은 중력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는 혹은 중력장은 1kg당 작용하는 중력. 그러면 중력은 그렇죠. G에 R제곱분의 M이라 M1.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야. 그러면 중력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mg죠. 1kg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입니까? 1g. 2kg에 작용하는 중력은 2g. 3kg에 작용하는 중력은 3g. mkg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mg.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즉 m과 1kg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중력장이다 그럽니다. 와, 편리한 개념이구나. 편리한 개념이구나. 자,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심화 선택이네. 이것은 다시 안 해도 돼요. 그 말은 그래 풀어보겠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시간인가 다음 장이나 다음 장에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렵습니다. 풀어보겠어요. 왜 그러면 풀어볼까요? 어렵다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풀어보는 거야. 자, XY 평면의 원점을 중심으로 X축에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있다.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 Q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Q가 있다. 두 개의 전하량은 똑같은데, 전하교가 반대야. 하나는 플러스 Q, 하나는 마이너스 Q. 그것을 전기 쌍극자라고 하거든요. 전기 쌍극자. 이 전기 쌍극자 사이의 거리는 EA. 여기서까지가 EA야. 혹은 D입니다. D. 그리고 거리를 기호로 D라고 했다는 말은 아주 가까운 거리를 D라고 써요. 또 거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면 간격이라고 그래. 뭐 일반인들 과학 용어 말고 문과생들한테 뭐 거리나 간격이라고 하면 뭐 정확한 뜻은 없어요. 그러나 과학 용어에서는 간격이라는 말은 아주 가까운 거리를 간격이라고 합니다. 거리를 영어로 length라고 해서 L이라고 쓰기도 하고 long length, 멀다고 해서 L이라고 쓰기도 하고 반지름이라고 해서 R이라고 쓰기도 하고
distance, d라고 쓰기도 하고, 직선, straight. 그래서 S, 거리를 S, D, L,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만, 그 중에 D라는 것도 하나 있어요. 이 D만큼은 아주 가까운 거리. 우리말로는 간격이라고 합니다. 간격일 때만 D라고 써요. 그럼 교수님, 가깝다, 멀다는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가까워야 가까우고, 얼마나 멀면 멀다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엉뚱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엉뚱하지 않아요. 답이 있습니다. 가깝다는 말, 여기서 가깝다, 가깝다고 뭐야? 매우 가깝다는 말은 물리학에서는 마이크로 수준 내지는 나노 수준. 그러니까 100만 분의 1 내지는 10억 분의 1. 나노미터 내지는 마이크로미터. 즉, 분자나 원자 사이의 거리,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 그 정도 거리에 가까운 것은 우리가 간격이라고 표현하고 기호로 D라고 씁니다. 그 답이 있죠? 한 1억 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1억 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8승이야. 10의 마이너스 8승? 그 정도 수준이면은 10의 마이너스 8승 1억 분의 1,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한 6승, 이 정도 수준 우리가 가깝다. 그래, 가깝다. 이건 우리가 간격이라고 한다. 기호로는 D라고 쓴다는 것을 좀 알아주기 바랍니다. 분자를 이루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D 내지는 EA라고 쓴다. 그러면 Y축으로 Y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 여기에서 전기장의 얼마냐, 그 말이야. 요 지점, 포지션. 전기장의 얼마냐, 그러면, 얼마냐, 그 말은, 이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면, 전기력이 얼마큼 작용하냐, 그 말이야. 그럼 이 플러스 Q는 어떻게, 플러스를 밀어내겠죠.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검은색으로 써있죠. 검은색 마이너스 Q는 잡아 당기겠죠.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물론 플러스가 밀어내는 힘하고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면 크기는 똑같아요. 두 개를 합하면 얼마예요? 요만큼이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가 잡아당기는 힘. 이건 플러스가 미는 힘,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는 힘.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다 작용하는 힘은 요 힘은 크기는 똑같으니까 요 힘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데타 그럼 이거죠. 그것이 2배네. 자, 플러스가 미는 힘, 마이너스가 당기는 크기는 똑같다. 그것은 K의 R제곱분의 R제곱분의 Q1. 그 다음에 그것의 코사인 데타. 네? 그러면, 코사인 데타가, 야, 데타네? 야가, 코사인 데타는, 이거 R은, 루트 A제곱 플러스 Y제곱. A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코사인 데타니까 A. 이게 코사인 데타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R제곱이 A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이것은 A제곱 플러스 Y제곱의 2분의 1승의 A니까. 야가 뭐야?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전체 힘은 얼마냐? 플러스에 작용하는 힘은 2배. 내지는 마이너스에 작용하는 힘은 2배. 그러니까 여기다가 2배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2배 해줬어요? 너무나 기호가 복잡해졌죠. 그래서 EAQ.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에다가 Q를 곱한 값. EAQ를 기호로 P라고 씁니다. EAQ를 P라고 쓴다. 혹은 DQ죠. 그러니까 둘 사이 DQ.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그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기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여기서 Y가 A보다 굉장히 크다. 굉장히 먼데 요점에 있다고 그래요. 빨리 있다는 요점이 있을 때는 뭐야? Y보다 A가 크니까 A 무시해도 되죠. A가 없다면 뭐야? Y의 제곱에 이게 2분의 3승이니까 Y의 3승이네. Y의 3승분의 2A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구나. 자, 이걸 그러니까 이런 전기 쌍극자로부터 거리가 Y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의 전기장생이는 이렇게 나왔네요. 자, 심화학습으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냥 풀어봤긴 했으니까 몰라도 돼요. 지나가도 됩니다. 나중에 또 나와요. 그래서 왜 풀어봤냐면 어렵다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도 풀어봤고 나중에 이것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풀어봤어요. 심화 선택이니까 취사 선택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간도 끝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수강용 파일을 인쇄하셨죠? 그리고 수업을 하기 전에는 수강용 파일하고 이 계산기 있죠? 계산기를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산할 일이 있으면 이 계산기를 사용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겁니다. 쿨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쿨롱의 법칙. 쿨롱의 법칙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찰스 쿨롱이라는 사람이 알아낸 법칙인데, 쿨롱이 1736년에서 1806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하들 사이에는 한마디로 당기는 힘도 있고 밀어내는 힘도 있다. 그러면 프랭클이 알아냈고 그 크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법칙이야. 그것은 전기를 많이 띄고 있을수록 큰 힘이 작용되고 거리가 많이 떨어질수록 작은 힘이 작용된다.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쿨롱의 법칙은 그걸 실험적으로 알아내는 법칙이야.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틀림 저울이라는 게 있어요. 비틀림 저울을 이용해서 전기력에 관한 실험을 했어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에 대한 실험이죠. 550쪽에 그림 20-9인데 비틀림 저울이라는 것은 실 끝에다가 전기를 띄고 있는 물체를 매달았어요. 그래갖고 두 개를 갖다가 가까이 접근시키면 밀어내거나 잡아당기겠죠. 그럼 밀어내는 힘을 측정했을까요? 잡아당기는 힘을 측정했을까요? 잡아당겨갖고 서로 부딪히면 안 되니까 같은 종류를 띄고 있는 밀어내는 걸 실험을 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밀어내면은 그 실이 어떻게 해요? 꼬이겠죠. 이렇게 실이 뒤틀린다고 그래. 꼬인다고 그래. 그래서 몇 도가 꼬이냐, 얼만큼 꼬이냐에 따라서 큰 힘이 작용되냐, 작은 힘이 작용되냐를 알아내는 거야. 꼬임 정도로. 비틀림 각이야. 비틀림 각의 정도에 따라서 그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했어요. 쿨롱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두 개의 전하 Q가 있다. 자, 전하는 기호로 Q라고 쓰는데 대문자 Q나 소문자 Q로 씁니다. 비교적 전기를 많이 띄고 있는 것은 대문자 Q로 쓰고 조금 띄고 있는 건 소문자 Q로 써. 아니면은 많이 띄고 있는 것은 Q1, 조금 띄고 있는 건 Q2 이렇게 써도 돼. 두 개의 전하를 나타낼 때는 하나는 Q1, 하나는 Q2 혹은 하나는 큰 Q, 하나는 작은 Q로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냥 큰 Q, 작은 Q로 보통 더 잘라내 드립니다. 큰 Q와 작은 Q가 R만큼 거리 떨어져 있을 때
이 둘 사이의 작용은 전기력의 크기는, 자, Q와 Q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첫째는 전화량의 곱에 비례한다. 야가 1쿨롱, 1쿨롱 있으면 1, 2는 1, 1배, 2쿨롱, 2쿨롱은 2는 4니까 1, 1보다도 4배. 예? 야가 2, 1이면은 2, 1은 2. 두 개 다, 하나가 2배가 커지면 둘이 다 2배 커져요. 두 전화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멀어질수록 작은 힘이 작용하는데 2배 멀어지면 4배의 힘이 작아지고 3배 멀어지면 9배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쓰면은 봐봐. 힘은 힘인데 전기력이라고 쓸까? 전기력. 전기력은 QQ에 비례한다. 제곱,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비례관계를 이퀄로 쓰려면 비례 상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 비례 상수를 고등학교 때는 K라고 씁니다. K. 그럼 K, QQ, R 제곱. 자, 비례 상수를 K라고 쓰는데, K. 전기력 상수, 정키력 상수, K, K. 혹은 쿨롱 상수라고 써, K라고 썼다고 해도, 생각해도 돼. 정기력을 때 기니까 기력 상수라고 해도 돼. 그런데 이것은 주로 고등학생들이 쓰는, 비전문가들이 쓰는 방법이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씁니다. 대학교 때는 주로 K가 얼마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라고 읽어요. 4파이 입실론. 요 이자 이렇게 인쇄체처럼 써가지고 작은 글씨로 써요. 그러면 봐봐. 이게 대문자 이자죠. 인쇄체로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 근데 이자를 작게 써. 작게. 이렇게. 소문자처럼. 이것은 이가 아니고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고 우리말로 읽으면 입실론이라고 있습니다. 입실론. 자, 입실론 여기 제로니까 제로. 입실론 제로. 한번 읽어봅시다.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이것을 우리가 K라고 쓴다. 그 값은 8.9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스퀘어 퍼 쿨롱 스퀘어예요. 약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스퀘어 퍼 쿨롱 스퀘어. 이렇게 고등학교 책에 주로 잘 나와요. 약은 9인데 9 곱하기 10의 9승인데 시험 볼 때는 8.9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하면 돼요. 또 쿨롱 상수라고 그래. 그래서 주로 대학교 책에는 K라고 안 써졌고 4파 입시는 제로문이에요. QQ 오버 R 스퀘어 이렇게 뜨게 되겠어요. 이게 뭐야? 야나 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쿨롱의 법칙. 그리고 전기력 상수는 암기해 놓는 게 좋아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는 알려줍니다. 그런데 중요해요. 우리가 각종 국가고시, 자격시험 등에서 시험 보면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K값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하라고?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계산기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자기 계산기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 계산기로 자꾸 이렇게 계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계산기는 자동차 같기 때문에 남은 걸 빌려서 타면 안 됩니다. 물론 빌려 탈 수도 있죠. 급할 때는. 그러나 나무 차를 갖다가 빌렸을 때는 운전하는 것을 연습을 해갖고 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갈 때 너무 거 빌려가지고 연습해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기 걸로 연습을 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암기해 놓는 게 좋아요.
강조해 놓습니다. 그래야 써먹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첫 번째로 나왔네요. 예제 22-1 그러면 뭐야? 22장에 예제 22-1이고 551쪽에 있다는 뜻이고, 기본 필수는 필수로 해야 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심화 선택이라는 거 있어요. 그것은 안 해도 돼. 하면 더 좋고, 선택이야. 그 말 그대로. 필수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홈워크라고 써진 문제는 이 문제를 수업 시간에 풀고 나중에 숙제로서 자기 혼자 풀어야 됩니다. 홈워크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숙제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출력해 가지고 자기가 또 계산해야 돼요. 계산해 가지고 그것을 따로 제출해야 됩니다. 자, 홈워크라고 써진 것은 한 챕터 끝날 때마다 최소 2개, 2개에서 심지어 6개 정도까지 있을 수 있어요. 이 홈워크, 그것은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돼요. 언제 제출합니까? 제출하세요. 하면 해야 돼요. 제출하세요. 그것은 아마 기말 중간고사 보기 전에 한번 제출하고, 기말고사 한번 오고 제출하고, 이게 2번 정도 제출할 거예요. 그것을 항상 준비해 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은 그러면 어디서 나옵니까? 홈워크라고 나오는 문제 있죠. 요거에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뭐 숫자를 바꾼다든가, 그 홈워크 약간 응용이라고도 많이 응용 안 해요. 이 응용 문제가 바로 뭐야? 시험이 되겠어요. 시험 못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기본 필수 문제인 기본 필수 문제를 갖다가 응용입니다. 자, 기본 필수 문제 첫 번째 한번 풀어봅시다. 바닥 상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수소원자. 수소원자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낮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죠. 가장 낮은 상태인 것은 바닥 상태. K 상태라고 그래. K 상태. 만약에 에너지가 더 높은 건 KLM, NO 이런 식으로 나가죠. K쉘에 있을 때, L쉘에 있을 때, M쉘에 있을 때, N쉘에 있을 때, O쉘에 있을 때의 상태야. 이게 K 상태에 있을 때의 수소원자에 대해서, 수소원자는 가운데 플러스 양성자가 하나 있고 그 둘레에 전자가 하나 이렇게 있죠. 이 K궤도에 있다면 이런 바닥 상태의 수소원자 내에서 전자하고 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전기력 작용하겠죠. 그러면 전기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또 전자는 질량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양성자도 질량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전자와 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인가를 계산하고 비교하라. 즉 중력이 큰지 전기력이 큰지 한번 계산해봐라.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성자와 수소원자의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와 양성자 사이의 거리를 A0라고 그래요. 약속이에요. 0.529 옹수트롱. 옹수트롱이 뭐냐? 옹수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옹수트롱이라고 해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옹수트롱이라고 그래요. 그럼 편하잖아. 0.5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그렇게 하지 말고 0.529 옹수트롱 그럼 편하잖아요. 그럼 0.529 옹수트롱, 0.529 옹수트롱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으로 A0 그렇게 나와. 이것은
자연과학에 관한 모든 책의 그 뒷면에 보면 상수가 쭉 나오거든요. 그럼 A0 딱 보면은 뭐야? 0.529 옹스트롱. 모든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물리책이 아니더라도. 그, 보호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상수가 보호 반지름은 A0라고 하고 0.529 옹스트롱이다. 자, K는 8.99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G는 만유인력 상수야. 6.67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미터 스퀘어 퍼 킬로그램 스퀘어. E는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콜롬을 갖다 E라고 알려줬네. 그러면 전기력의 크기는 얼마냐? 전기력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제곱분의 QQ인데 Q는 플러스 2이고 Q는 전자가 띄고 있는 전화가 마이너스 2야. 지금 크기만 계산하니까 뭐야? 2 스퀘어 그렇게 해놨네. 그러면은 자 밑으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얼마냐면 8.99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뭐야? 뉴턴 미터 스퀘어 퍼 쿨롱 스퀘어는 단위는 안 써요. 왜 안 씁니까? 국제 공인 단위로 쓸 때는 단위를 안 써도 돼요. 교수님, 저는 국제 공인 단위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잠깐만. 물리학뿐만 아니라 공학뿐만 아니라 모든 계산을 할 때는 국제 공인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게 편해요. 그러면 국제 공인 단위로 계산하면 답이 국제 공인 단위로 나옵니다. 국제 공인 단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국제 공인 단위가 아닌 단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겠죠. 국제 공인 단위를 다 쓰면은 단위를 일일이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답이 국제 공인 단위가 나오니까. 교수님, 국제 공인 단위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호가 하나짜리가 국제 공인 단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뉴턴 국제 공인 단위죠. 뉴턴 단위가 하나잖아. 기호가 하나. 미터 국제 공인 단위예요. 킬로미터, 밀리미터, 센티미터는 국제 공인 단위 아니에요. 그런 건 전부 다 미터로 바꿔야 돼요. 뉴턴 국제 공인 단위. 다인 이런 것은 뉴턴으로 바꿔야 돼요. 쿨롱 국제 공인 단위죠. 마이크로 쿨롱, 미리 쿨롱, 나노 쿨롱 이거 안 돼요. 전부 다 그런 것은 쿨롱으로 바꿔서 계산한다. 그리고 국제 공인 단위일 때는 단위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곱하기는 안 쓰고 2는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콜롱 막 기억 하나짜리도 안 썼어요. R제곱 R은 뭐야? 0.529 옹스트롱 미터에 그것을 제곱 미터 안 써도 되죠. 국제 공인 단위니까. 그러면 힘이니까 뭐야? 힘의 단위는 뉴턴이 나온다 그 말이야. 안 써도 저절로 다 써도 전부 다 국제 공인 단위로 쓰면 국제 공인 단위가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계산할 때는 국제 공인 단위로 써야 되고 국제 공인 단위가 아닐 때는 일일이 써줘야 됩니다. 단위를. 그래갖고 서로 약분하고 해갖고 겨우 뉴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1학기 때 저하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데 이게 8.99 유효숫자가 3자리 1.60 유효숫자가 3자리 0.529 유효숫자가 3자리야. 유효숫자가 가장 작은 값에 맞춘다. 작은 값이라는 것은 3자리에 맞추는 거야. 답이 나오면 3자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기로 띠띠띠 눌러가지고 8.22 숫자 3자만 써야 돼요. 더 쓰면 안 돼요. 더 쓰면 빵점입니다. 덜 쓰면 어쩔 수 없지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뉴턴. 조심할 점. 반드시 단위를 써야 된다. 시험 볼 때 단위를 안 쓰면 3분의 1 감점입니다. 그 다음에 유효숫자를 맞춰야 한다. 3자리로. 만약에 유효숫자 안 맞추면
3분의 1 감점입니다. 시험 볼 때는 1. 관계 공식을 썼는가 안 썼는가. 계산 과정, 계산 결과, 단위. 자, 관계식, 계산 과정, 계산 결과, 단위. 이 네 가지를 잘 했는가 안 했는가를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채점합니다. 나중에 점수가 조금 나오면 올려줄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채점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네 가지를 따져서. 자, 전기력은 그렇게 계산했고, 중력은 그러면 얼마나 클까? 중력은 중력상수 G에다가 R제곱 분의 MP 양성자의 질량에다가 전자의 질량을 곱하면 돼. 그래서 넣으면 그렇습니다. 자, 치고 G 중력상수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미터 스퀘어 퍼 킬로그램 스퀘어. 그 다음에 양성자의 질량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단 킬로그램은 기호가 2자짜리가 국제 공인단위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호가 하나짜리가 공인단위지만 킬로그램만큼은 킬로그램이 공인단위다. 전자의 질량 알려줍니다.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그 다음에 거리는 0.529 옹수투롱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의 제곱. 그만큼 뉴턴이다. 뉴턴. 그러니까 계산하면 이게 3.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7승 킬로그램 뉴턴이다. 그럼 언뜻 보면 그래. 언뜻 보면 전기력은 10의 마이너스 8승이 나오고 중력은 10의 마이너스 41승이 나오니까 전기력에 비해서 중력이 무지무지하게 작은 거야. 봐봐. 중력분의 전기력. 중력은 3.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7승. 마이너스 47승이고 전기력은 8.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뉴턴이니까 대충 따져도 이 값은 2.27 곱하기 10의 39승. 어마어마하게 큰 수예요. 39승 배. 이만큼 배. 약 10의 40승 배야. 자, 2.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0, 20, 30 1, 2, 3, 4, 5, 6, 7, 8, 9 배. 이만큼 배라는 소리야. 뜨기도 힘들어. 10의 39승배가 277 0000000000000 배만큼 크다. 그 말은 뭘까? 중력에 비해서 전기력은 무지무지하게 크다는 뜻이야. 내가 따로 비유해서 계산을 본다면 만약에 전기력이 지구만 하다고 봅시다. 지구만 해요. 그럼 중력은 얼마나 클까? 모래 하나만도 못해요. 모래는 그냥 먼지 하나도 안 돼. 먼지. 그러니까 중력이 생각할 때 전기력이 생각할 때 중력은 가짜너지. 모래 하나라면은 인정해주려고 하는데 전기력이 지구만 하다면 중력은 먼지 하나는 또 못하니까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물체가
전기력도 작용하고 중력하고 작용된다면 중력 그 둘 사이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물어보면 그래요. 전기력과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작용하지만 중력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 그러면 중력이 생각할 때 그래요. 왜 저는 얘기 안 해줍니까? 저도 작용되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가짜는 자식. 너는 작아도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도 없어. 웬만치 1억분의 1배라도 큰다든가 1억분의 1에 1억분의 1배라도 커야 뭐야 시켜주지. 1억분의 1의 1억분의 1의 1억분의 1의 1억분의 1배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작용한다고 하냐고. 전기력은 무지무지하게 크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력과 전기력이 작용할 때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는 전기장 볼까요? 장. 전기장. 뭐뭐장이라는 말을 써요. 장. 한자로는 뭐뭐장. 영어는 필드라고 그래. 들판이죠. 장. 흔히 쓸 수 있는 말은 어떤 말 쓰면 전기장, 자기장, 또 뭐야? 중력장, 이렇게 장이라는 말을 써. 물론 다른 말도 있지만 주로 힘 끝에다가 장이라는 말을 써. 전기력 대신에 전기장, 자기력 대신에 자기장, 중력 대신에 중력장. 주로 뭐야? 장은 힘 끝에다 써. 그러나 힘이 아니더라도 온도장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장이 뭡니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첫 번째 뜻은 어떤 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간이야. 그러면 전기장은 뭐야? 전기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한다. 자기장은 자기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한다. 중력장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간을 중력장이라고 한다. 만약에 여기에 자석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이 자석이라고 합시다. 이쪽이 S이고 이쪽이 N극이야. 그러면 자석 둘레의 공간 이런 데는 자기력이 작용하겠죠. 이런 공간을 자기장이다 그래. 자기장. 만약에 어떤 전하가 있다고 그래. 그러면 전하 주위에 다른 전하가 온다면 이 공간에 온다면 힘이 작용되겠죠. 그래서 이 공간을 전기장 공간이다 그래요. 전기장 혹은 전기장 공간. 자기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간은 자기장 혹은 자기장 공간.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간 영역은 중력장 혹은 중력장 공간이라고 한다. 첫 번째 뜻이야. 두 번째 뜻은 중요한 뜻입니다. 물론 첫 번째 뜻도 중요하죠. 어떤 힘의 단가라고 생각하면 돼. 단가? 나 시험 알아서 단가. 예를 들어서 단가를 얼마로 정할까? 그러면 그래. 종이 같은 것은 장당 얼마 혹은 권당 얼마 그러면 좋겠죠. 철사를 팔 때는 1m당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하면 좋겠죠. 책은 한 권당 얼마, 로또도 한 권당 얼마. 그러면은 전기력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 1쿨롱당 몇 뉴턴 작용하냐? 그럼 좋겠죠. 그러면 2쿨롱일 때는 그것의 2배, 3쿨롱일 때는 그것의 3배. 그래서 1쿨롱인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전기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2쿨롱이 받고 있는 전기력은 얼마입니까? 전기장이 2배. 자기장은 전기력을 따지는 단위는 쿨롱이고 웨버라고 그래. 1웨버인 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자기장. 전하, 전기를 띠고 있는 어떤 것은 전하고 자기를 띠고 있는 어떤 것 그러면 자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전하, 자하. 전하하고 자하가 누가 더 높겠어요? 전하가 더 높겠죠. 왜? 왜는 없어요. 전하.
뭘 안 돼. 신화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말이고, 하여튼 전하, 전기를 띄고 있는 건 전하. 기호는 2입니다. 그 단위는 뉴턴 퍼 쿨롬. 예를 들어서 2가 10 뉴턴 퍼 쿨롬이다 근다고 그래. 그러면 뭐야? 이게 당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1쿨롬당 10뉴턴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분모 분자의 2씩 곱하면 얼마 돼? 20뉴턴 퍼 2쿨롬이죠. 2쿨롬당 20뉴턴 그러잖아. 1쿨롬당 작용하는 전기력을 전기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기장 2는 정이야. 쿨롬당 전하량, 전기력. 그러면 뭐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 1쿨롱에 작용한 전기력, 2쿨롱에 작용한 전기력은 Q2, 3쿨롱에 작용한 전기력은 Q3 곱으니까 R 제곱분의 Q는 Q쿨롱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야. 그러니까 1쿨롱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Q1 그러면 되겠죠. 나중에는 안 쓰고 말로만 Q1 그러세요. 알았죠? 그리고 전기력은 어떻게 쓰면 좋아하냐? Q2 그러면 되겠죠. 그러잖아요. 1쿨롱인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1, 2, 2쿨롱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전기장의 2배, 3쿨롱인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3, 2, Q쿨롱인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Q2 그러면 되잖아. 굉장히 전기장이 편리한 개념이구나. 자기력은 F지만 자기장은 H라고 씁니다. 단위 자당 작용하는 자기력. 그러면 자기력은 어떻게 쓰면 좋아? MH예요. 이것도 1웨버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1H, 2웨버에 작용하는 적은 2H, 3웨버에 작용하는 적은 3H, M웨버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MH.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1웨버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자기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기호는 뭐야? H입니다. 그 다음에 중력은 1kg에 작용하는 중력을 중력장이라고 그래요. 기호는 G라고 씁니다. 그럼 G라는 건 뭐예요? G는 예를 들어서 G는 중력가속도라고 하죠. 9.80 뉴턴 퍼 킬로그램이야. 1kg당 9.86 뉴턴 작용한다 그 말이야. 뉴턴 퍼 킬로그램이나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나 똑같은 말입니다. 뉴턴 퍼 킬로그램이나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는 똑같아.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고도 하지만 중력 가속도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중력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는 혹은 중력장은 1kg당 작용하는 중력. 그러면 중력은 그렇죠. G에 R 제곱분의 M이라 M1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야. 그러면 중력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mg죠. 1kg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입니까? 1g. 2kg에 작용하는 중력은 2g. 3kg에 작용하는 중력은 3g. mkg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mg.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즉 m과 1kg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중력장이다 그럽니다. 와, 편리한 개념이구나. 편리한 개념이구나. 자,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심화 선택이네. 이것은 다시 안 해도 돼요. 그 말은 그래 풀어보겠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시간인가 다음 장이나 다음 장에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렵습니다. 풀어보겠어요. 왜 그러면 풀어볼까요?
어렵다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풀어보는 거야. 자, xy 평면의 원점을 중심으로 x축에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있다.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 q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q가 있다. 두 개의 전하량은 똑같은데 전하교가 반대야. 하나는 플러스 q, 하나는 마이너스 q. 그것을 전기 쌍극자라고 하거든요. 전기 쌍극자. 이 전기 쌍극자 사이의 거리는 2a. 여기서 가니까 2a야. 혹은 d입니다. d. 그리고 거리를 기호로 d라고 했다는 말은 아주 가까운 거리를 d라고 써요. 또 거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면 간격이라고 그래. 뭐 일반인들 과학 용어 말고 문과생들한테 뭐 거리나 간격이라고 하면 뭐 정확한 뜻은 없어요. 그러나 과학 용어에서는 간격이라는 말은 아주 가까운 거리를 간격이라고 합니다. 거리를 영어로 length라고 해서 L이라고 쓰기도 하고 long length, 멀다고 해서 L이라고 쓰기도 하고 반지름이라고 해서 R이라고 쓰기도 하고 distance, D라고 쓰기도 하고 직선, straight, 그래서 S, 거리를 S, D, L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만 그 중에 D라는 것도 하나 있어요. 이 D만큼은 아주 가까운 거리, 우리말로는 간격이라고 합니다. 간격일 때만 D라고 써요. 그럼 교수님, 가깝다, 멀다는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가까워야 가까우고 얼마나 멀면 멀다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엉뚱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엉뚱하지 않아요. 답이 있습니다. 가깝다는 말, 여기서 가깝다, 가깝다고 뭐야? 매우 가깝다는 말은 물리학에서는 마이크로 수준 내지는 나노 수준. 이게 100만 분의 1 내지는 10억 분의 1. 나노미터 내지는 마이크로미터. 즉, 분자나 원자 사이의 거리,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 그 정도 거리에 가까운 것은 우리가 간격이라고 표현하고 기호로 D라고 씁니다. 답이 있죠? 한 1억 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1억 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8승이야. 10의 마이너스 8승? 그 정도 수준이면은 10의 마이너스 8승 1억 분의 1,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한 6승 이 정도 수준 우리가 가깝다 그래. 가깝다. 이건 우리가 간격이라고 한다. 기호로는 D라고 쓴다는 것을 좀 알아주기 바랍니다. 분자를 이루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D 내지는 EA라고 쓴다. 그러면 Y축으로 Y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 여기에서 전기장세기는 얼마냐 그 말이야. 요 지점 포지션 전기장세기는 얼마냐 그러면 얼마냐 그 말은 이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면 전기력이 얼마큼 작용하냐 그 말이야. 그럼 이 플러스 Q는 어떻게 플러스를 밀어내겠죠.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검은색으로 써있죠. 검은색 마이너스 Q는 잡아당기겠죠.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물론 플러스가 밀어내는 힘하고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면 크기는 똑같아요. 두 개를 합하면 얼마예요? 요만큼이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가 잡아당기는 힘. 이건 플러스가 미는 힘,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는 힘.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다 작용하는 힘은 요 힘은 크기는 똑같으니까 요 힘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그럼 이거죠. 그것이 두 배네. 자, 플러스가 미는 힘, 마이너스가 당기는 크기는 똑같다. 그것은 K의 R제곱분의 R제곱분의 Q1 그 다음에 그것의 코사인 세타. 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야 세타네. 야가 코사인 세타는 이거
R은 예, 루트 A제곱 플러스 Y제곱 A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코사인 테타니까 A. 이게 코사인 테타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R제곱이 A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이것은 A제곱 플러스 Y제곱의 2분의 1승의 A니까 야가 뭐야?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전체 힘은 얼마냐? 플러스에 작용하는 힘은 2배. 내지는 마이너스에 작용하는 힘은 2배. 그러니까 여기다가 2배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2배 해줬어요? 너무나 기호가 복잡해졌죠. 그래서 EAQ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에다가 Q를 곱한 값 EAQ를 기호로 P라고 씁니다. EAQ를 P라고 쓴다. 혹은 DQ죠. 그러니까 둘 사이 DQ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그래. 아주 중요한 양입니다. 전기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여기서 Y가 A보다 굉장히 크다. 굉장히 먼데 요점에 있다고 그래요. 빨리 있다면 요점 있을 때는 뭐야? Y보다 A가 크니까 A 무시해도 되죠. A가 없다면 뭐야? Y의 제곱에 이게 2분의 3승이니까 Y의 3승이네. Y의 3승분의 2A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구나. 자, 이걸 그러니까 이런 전기 쌍극자로부터 거리가 Y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의 전기장생이는 이렇게 나왔네요. 자, 심화학습으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냥 풀어봤긴 했으니까 몰라도 돼요. 지나가도 됩니다. 나중에 또 나와요. 그래서 왜 풀어봤냐면 어렵다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도 풀어봤고 나중에 이것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풀어봤어요. 심화 선택이니까 취사 선택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간도 끝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